자, 등차 등비인데요. 사실 등비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왜 어려운 내용이 없냐면 이게 등차가 어려운 거는요. 계산으로 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할 때도 있어. 함수로 해석을 해서. 등비는 함수로 해석을 딱히 안 해요. 계산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어렵게 되면 계산만 덕지덕지 붙으니까 그렇게 어렵게까지 안 되고요. 계산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등차가 좀 특별한 성질들이 있어서 얘를 이제 좀 까다롭게 다루게 되고요. 자, 기본 내용부터 한번 같이 다뤄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기본 표현은요. 일반항 표현이 첫 항에 공차가 몇 번 더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웃하항의 차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때 공통의 차이를 공차 B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본 표현은 A1 플러스 N-1 B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긴 알아야 되는데 문제 너네가 많이 풀다 보면 굳이 자주 쓰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1차 함수로서 해석을 하면 엄청 편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잘 다루진 않고요. 자, 함수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요, 전개를 한 거야. 이게 n에 대한 함수죠?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해석을 하면 이건 n에 대한 여기 1차 항이 여기 d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하세요. dn 플러스 알파. 이건 이제 공차가 1차항 계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상수항은 적당히 그냥 대입해서 결정 지어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3이 5다, A 뭐 6이 11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웃한 이따가 뒤에 나오긴 할 거야. 이웃 두 개의 항이 나왔을 때 이 차이를 보면은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 여기서 3번 더해졌겠죠? 그럼 플러스 3D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D가 몇이다 라고 얻을 수 있죠? 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 따라하세요. Dn. 그럼 이제 AN은 몇 N하고 시작하면 돼요? 2N으로 시작하고 3 집어넣었을 때 몇이 나오도록 5가 나오도록 상수항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몇 되니 여기가? 6. 그럼 5가 되게 만들면 상수항 몇으로 결정? 이렇게 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다룬다는 건 이제 1차 함수로 다루게 되는데요. 정확히 1차 함수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점 찍히는 그래프, 1차 함수에 점이 찍히는 그래프가 되고요. 이게 정의역이 자연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가요 A1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1,A1, 2,A1, 3,A, 2,A, 3,A3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점의 높이 차이가 공차가 돼요. 왜냐면 이거 2,A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2,A2라고 한다면 얘네들 높이 차가 A2에서 A를 뺀 거니까 이 높이 차이가 공차가 돼서 여기도 지금 D라고 써놓은 거야. 근데 얘 또 특별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X 증가량이 1씩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차가 기울기가 된다. 아니면 1차항 계수가 기울기 역할일 테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분의 2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D다.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공차가 3인 등차다. 그럼 기울기 3 이렇게 그리면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가 마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프로 그리겠다면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 일반항 자체를 다룰 때는 함수로 해석할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합을 함수로 많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렇게도 다루는구나 정도로 지금 처음 경험을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정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자, 두 개 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세 개 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항을 이용한다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n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D로 일정하더라. 이런 항등식이 성립한다면 이거는 공차가 D인 등차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넘겨서 다음 항은요 이전 항에 D를 계속 더한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개 항을 쓴다면 n 플러스 2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차이랑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의 차이가 n에 뭘 대입해도 항상 똑같아요 라고 해도 얘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공차가 몇인지 몰라요. 얘를 참고로 이게 이항을 시키잖아요. AM 플러스 1 넘기고 AM 넘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뒤에서 배우면 등차 중앙 공식이랑 결과가 똑같아요. 사망점화식은 저 변형을 해보면 등차
중앙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이 그래프 쓰는 거 말고 다 당연한 얘기죠.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등차 중앙 같은 경우는 등차 중앙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을 구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를 들면 보세요. n이 p일 때 지금 가로축 n축이 되는 거야. n이 p 되면 p, AP 이렇게 되고요. r로 두면 여기는 r, AR 뭐 이렇게 두면 될 거죠. 표가. 그때 얘네들의 중간 지점이라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합동이라서 무조건 이 간격도 똑같고 이 간격도 똑같고 이 높이 차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술 평면에 의하여 우리가 진짜 중앙을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당연한 내용은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이고요. 자, 특별한 세팅이에요. 세수가 등차 이거는 수원에서보다는 수원 아닌 단원에서 세수가 등차 하면 요 식을 작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세수가 등차다 중앙식을 바로 작성을 하면 돼요. 세수가 등비다 중앙식 작성. 세수가 등차다 중앙식 작성.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작성하면 되는 거 기억이 나죠? 네,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자,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고 하고 뭔지 안 알려주면 내가 미지수로 놔야 되는데 그때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로 넣는 것보다는 중앙을 A로 넣고 왼쪽을 A 마이너스 D, 오른쪽을 A 플러스 D로 넣으면 계산하기가 편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내수가 등차 하면은 D를 ET로 넣고 하는데 이거는 내신 유형이라서 수능에서는 굳이 싶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꼭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 우리 등차 합이 주로 이제 킬러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귀납법은 항상 나오는데 등차합은 가끔 나와요. 꽤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SN의 의미는요. 첫째 항 A1부터 N번째 항 AN까지 더해라. 그걸 기호로 줄여서 SN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SN은요. 식을 2개 정도는 알아놔야 돼. 얘는 유도 과정을 내가 생략할게요. 나열하고 앞뒤 뒤집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더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얻게 된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2분의 항수 첫항 플러스 끝항. 나는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난 얘를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얘는 살짝 식을 변형하면은 2분의 첫항 플러스 끝항의 의미가 양 끝의 평균이거든요. n은 항의 개수죠. 그래서 따라서 등차합은 평균 곱하기 함수. 이렇게 계산하면은 계산이 쓱싹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기본 공식은 이거예요. 2분의 하고 첫항 A 마지막 항이 A 플러스 N-1D라서 2A가 되는 거야. 이 공식도 가끔 쓰기는 해. 그래서 내가 등차합을 다룬다? 2가지 방향으로 나는 가요. 계산을 하거나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계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걸 써요. 따라하세요. 평균 곱하기 함수. 평균 곱하기 함수로 계산하는 건 이제 우리가 등차합을 계산을 밀어붙여야지 라고 할 때는 몇 쪽 공식을 쓰게 될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A1부터 A8까지 주로 S8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얘를 구해라 하면은 우리가 공식을 쓴다면 평균 곱하기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A1과 A8의 평균을 구하잖아? 중앙은 없어요. 왜냐면 A4.5는 정의가 되지 않거든. 근데 그냥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A4.5 곱하기 한 개수 8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또는 그냥 중앙이 없으니까 나는 엄밀한 표현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첫항 플러스 끝항 2분의 항수 하고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뭐야 이게 A8 이렇게 써야죠. 이게 평균이에요. A4.5에 대한 내용이고요.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나타내면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A3부터 A13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항 개수가 얘가 아까 여기가 항 개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항 개수가 13이 아니게 돼요. 앞에 2개가 빠졌죠? 항 개수가 11개야. 11개 꼴수리 하면은 중앙에 묻은 문제야. 자, 그럼 얘는 따라하자. 평균 곱하기 항수. 얘네들의 평균이 얘네들 중항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3, 13. 그럼 더하면 16이니까 중항이 A 몇이겠다? A8. 얘는 A8이 13까지 다 앞에 1, 2 빠졌으니까 11개. 이렇게 11, A8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앙 곱하기 항수, 평균 곱하기 항수. 여기 중앙이 있으니까 중앙 곱하기 항수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썼어야 돼요. 2분의 11 하고 A3 플러스 A13. 요만큼이 A8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A4부터 A9까지 하면 한 개수가 9개에서 앞에 3개 빠졌으니까 6개인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앙은 존재하지 않겠죠. 평균이라고 쓰면 되겠죠. 2분의 하고 A4, A9 하면 따라하세요. 평균 곱하기 항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우리가 등차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쓴 거예요. 평균 곱하기 항수. 그래서 우리가요, 등차 공식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2분의 m 2a 플러스 m-d 하면 외우기가 좀 짜증나잖아요. 따라하세요. 평균 곱하기 항수의 의미라는 걸 알아보면 외우기가 좀 편하고 계산할 때 그냥 조금 편해요. 그게 엄청 편할 건 없어. 이걸 쓴다고 해서 막 계산을 손해볼 만한 건 별로 없기는 해. 계산을 비워주시면 식 한 줄 정도, 한 줄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저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으로 다루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로 다루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등차 수열은요, n에 대한 1차 함수기 때문에 띄어서 봐도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요. 자, 왜 그런가요? 라고 둔다면 an이 만약에 3, 5, 7, 9, 11 이렇게 되면 공차가 2죠. 일반항 직선을 연습해봅시다. 공차가 2니까 따라하세요. 2n. 2n으로 두고 시작을 하면 되고요. 첫 항 알고 있죠? 2n 플러스 1하면 3 나오는데 이걸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두 칸씩 띄워서 봐도 그럼 차이가 4로 일정하겠죠? 그럼 얘는 몇 n 하고 시작하면 돼요? 4n 하고 시작하면 되고요. 이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1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홀수 관점을 보면 A1, A3 이렇게 둔다면 A2n-1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 될 거고요. 수열의 이름은 일반항에 중괄호를 씌워주면 그게 수열의 이름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AN에다가 N자리에 EN-를 대입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하잖아. EN-1 대입하면은 N자리에 여기 EN-이 들어가겠죠? 계산해보면 4n-, 공차가 4인 1차 함수니까 공차가 4인 등차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A3n-2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N자리에 3n-1을 대입해.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공차가 몇인 등차구나, 6인 등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1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등차 더하기 등차가 등차일까 생각해보면 등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차랑 1차를 더하면 1차 이하가 될 테니까 상수항, 이렇게 상수함수가 돼도 예를 들면 AN이 1이다 1 이렇게 나야 돼도 따라하세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등차랑 등차를 더하거나 빼면 1차 이하인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곱하면 그러면 2차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차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등차 수열은 띄워서 봐도 등차 수열 정도로 너네 기억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참고로 거꾸로 봐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것도 쓸 때가 종종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두 개의 항을 알려줬을 때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항의 합을 줬을 때랑 차를 줬을 때 두 항을 따로따로 알려주면 이 둘 다 쓸 수 있어야겠죠. 합만 알려주거나 차만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항의 차를 알려주면 너무 쉬워요. 그냥 몇 D 차이 나냐 하기 때문에 D를 준 거랑 똑같아요. 공차를 구할 수 있는 조건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항의 합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 양 끝의 가운데, 그러니까 중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때문에 중앙. 그래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이게 좀 더 까다롭게 들어가면 AP, AQ랑 우리 등차 특징 A, P-1이면 그 앞에 거죠? D가 줄어들었어, 합에서. Q 플러스 1이면 한 칸 더 갔으니까 D가 증가했으니까 합은 일정할 거야.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앞에 게 A1이 될 때까지 계속 한 칸 한 칸 한 칸 계속 양옆으로 벌린다면 A1부터 하고 여기 얘가 1 되려면 P-1을 뺀 거잖아요. 얘 P-1 뺐으면 얘 P-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Q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잠깐만. P-1을 뺐는데 그럼 P-1을 P-1을 뭐죠 이게? 계산이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죠? 네, 이게 잘못됐네. 오타예요. 이거 바꿔봅시다. 이런 오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라 썼어야겠죠? 무슨 얘기를 함?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2분의 항수 첫 항 플러스 끝항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단 말이에요. 두 항의 합을 줬다? 그럼 우리가 SN을 구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합 두 개, 차 하나 놨는데 자, A3과 A11의 합이 20이다라고 알려주면 따라서 두 항의 합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평균 구하기, 합 구하기.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거이면 3, 11이니까 중앙이 7이겠죠? A7의 2배가 20이다. A7이 몇이다가 되고요? 10이다. 이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두 칸 앞으로 가면 A1, 얘 두 칸 뒤로 가면 A 몇이 돼요? 13. 그럼 우리 S13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항수 A1 플러스 A13이니까 이거는 여기가 지금 20이라고 알려준 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S13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2분의 항수 첫 항 플러스 끝항이니까 얘네들을 줬다. A1부터 A15까지 S10 A1부터 A13까지의 합 S13을 구할 수 있다. 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항의 합을 주면 평균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 보통 좀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 합을 이용하는데 합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A3, A12의 합이 20이다 주면은 중앙은 존재하지 않나요? 정의가 안 돼. 왜냐면 평균이 7.5니까. 근데 편의상 내가 그냥 A7.5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A1에서 6.5D가 더해졌다 생각하면 되거든. 6.5D. 또는 이제 평균을 엄밀하게 쓰고 싶으면 평균으로 써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하면 A1 플러스 A14랑 똑같은 말이니까 S14를 구할 수 있고요. 2분의 항수 14개, 그러니까 7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랑 똑같은 의미니까 20. 암산해야 되네. 그럼 70 이렇게 되나요? 2분의, 아니네. 140 이렇게 되네. 2분의 항수하고 A1 플러스 A14 해서 이게 20이라고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약분하면 10이니까 140 이렇게 합에 대한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두 항의 합이 주어진다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쉬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풀리는데 까다로운 문제는 둘 다 써야 풀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저항의 차는 뭐 간단하죠? 저항의 차가 이렇다면 7D 차이나니까 7D가 20이다. D가 7분의 20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두 항의 합도는 차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문제에서 엄청 자주 나온 세팅이거든. 등차 합 킬러 나온다? 보통 얘도 같이 껴서 줘요. 왜냐면 A나 S에 대한 정보를 직접 주기 좀 싫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조건을 좀 더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따라 써볼까요? 예시만 한번 써보고 넘어갑시다. 두 항의 합도는 차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에요. 합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 또는 중항을 구하는 힌트로 쓸 수도 있고요. 합을 구하는 힌트로 쓸 수도 있다. 안 보고 한번 써보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거 S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럼 얘는 S q T만 1이 되겠네. 고맙습니다. 왜 작년에는 아무도 몰랐지? 이 사람들 아무도 틀린 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었네.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쓴 친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모르면 문제가 보통 안 풀려. 킬러급 문제, 킬러인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 못한다. 대부분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둘 다 안 쓰고 과조건이거든. 과조건이기 때문에 보통은 둘 다 쓰게 만들어요. 어려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내신 유형이긴 한데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도 그냥 넣어서 설명을 했었고. 자, 두 수 사이에 숫자들을 막 집어넣어서 원래 있던 수 양끝, 가운데 추가된 수 다 합쳐서 봤을 때도 등차를 이루도록 숫자를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이런 세팅 내신에서 많이 봤죠. 자, 얘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 따라하세요. 마지막 수, 총합. 이 두 가지 중에 뭘 쓸지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둘 다 쓰면 킬러.
내신에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뭐 무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마지막 수에 집중을 한다면 얘 숫자는 얘 K랑 L은요 문제에서 보통은 줘요. 여기가 뭐 1, 뭐 50 이런 식으로 줘요. 얘는 그냥 일반화 시킨 거라 문자가 많지만 그냥 숫자로 준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등차 수열의 정의가 따라하세요. B가 더해진다. 그럼 내가 이 A1은요 K 플러스 뭐라고 써도 돼요? B. 그럼 얘는 내가 뭐라고 써? K 플러스 2D. A2가 K 플러스 2D야. A3은 그럼 K 플러스 3D니까 그럼 AN 바로 쓸 수 있어. K 플러스 몇 D? ND. 그럼 얘는 K 플러스 몇 D일 것이다. N 플러스 1D라는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K랑 L을 문제에서 알려준다 그랬죠? N과 D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온 거예요. 미지수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둘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립방 정식을 풀게 만들 수도 있고 주제자가. 자, 그 다음에 등차 합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A1부터 AN까지 약은 따라서 2분의 항수 첫항 플러스 끝항. 그러니까 첫항과 끝항 A1과 A의 합을 알면 우리가 2분의 N 한 다음에 쟤네 둘의 합을 쓸 수가 있는데 등차의 특성상 A1과 AN을 더한 건 한 칸 앞, 한 칸 뒤 K와 L을 더한 것과 결과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항 플러스 끝항을 K와 L을 이용해서 대신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N을 구해라. 2분의 항수 첫항 플러스 끝항. 그러니까 평균 곱하기 항수죠. 근데 내가 이 평균을 구할 때 얘네들의 평균과 얘네들의 평균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2분의 항수하고 K 플러스 L을 대신해서 SN을 구할 때 쓸 수가 있다. SN은 K랑 L을 빼고 넣는 거야. 그래서 한계수가 N개인 거예요. 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대신 유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과 25 사이에 10개를 집어넣어서 등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순간 두 가지 정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A1은 3 플러스 1D겠죠? A10은 3 플러스 몇 D겠네? 10D겠죠? 25는 3 플러스 몇 D겠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넘기면 20이니까 D는 몇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10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S10은 A1부터 A10만 더한 거 3, 1, 25는 안 더한 거야. 2분의 항수 10개 첫항 플러스 끝항인데 얘네들의 합이 양 끝인 이 3과 25의 합과 똑같으니까 곱하기 몇이라고 쓰면 돼요? 20? 약분하면 이제 100? 다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수 사이에 숫자들을 끼워 넣어 만든 등차 수열 내신 유형이긴 하지만 이게 뭐 수능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를 설명하려고 얘를 넣었고요. 네, 이거 너희가 한번 써볼래요? 잘 안 보고. 마지막 수를 우리가 나타내는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합을 나타내는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식에 두 개 나오니까 미지수 두 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떤 걸 미지정수로 들지 어떤 걸 미지수로 들지는 뭐 출제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미지수 개수에 맞게 식 개수만 뽑아내면 되니까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 미지수가 3개면 저기다가 뭐 이 두 항의 합, 두 항의 합, 두 항의 차 하나 두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내신 유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고요. 따라하며 등차 수열의 부분은 또 등차 수열. 정확히는 이제 같은 개수로 이웃해서 끊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A1부터 A5까지 합이 K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5까지 딱 끊었죠. 그 다음이 6부터 개수 똑같이 5개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얘를 뺐다고 빼기로 연립했다 가정해볼게. 그러면 A6에 A1 빼면 몇 D 나올까요? 5D 나오겠죠. A7에 A2 빼면 몇 D 나와요? 5D.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은 5D가 몇 개 있다 생각하면 돼요? 5개. 그럼 얘네들 차이가 몇 D 차이 난다고 해석할 수 있어? 25D. 25D가 더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A10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인 A11부터 또 똑같은 개수로 끊잖아? 그럼 또 5D 차이에서 25D가 차이 나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용을 하면은 S3과 S6을 할 때 S9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 합공식 써도 되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S3은 A1, 2, 3 더한 거예요. 써줄까요? 얘는 5야. S6은요 A1, 2, 3에다가 A
4, 5, 6까지 더한 거야. 그럼 A 4, 5, 6만 더한 걸 알고 싶잖아? 그럼 6번째까지 합에 3번째까지 합을 뭐 해주면? 빼주면 되잖아. 그럼 A 4부터 A 6까지 합은 몇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5. 그럼 우리가 이 차이가 플러스 10이죠? 그럼 그 다음 A 7부터 A 9도 몇 증가했을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10, 그럼 여기 몇이나? 25. 그러면 S분이 이렇게 다 더한 거야. S6에다가 요것만 더해주면 되겠죠. 45. 부분합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넣은 건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려고 넣은 거니까 한번 만약에 이렇게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S9는 45다. 밑에 너희는 따라서 하고 S9는 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 미적분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죠. 급수 파트에서 엄청 많이 썼고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되게 많이 썼던 공식이야. 따라서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그러니까 SN을 알려준 다음 AN 구하세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얘는요 부분분할해가지고 N이 1일 때와 2 이상일 때 따로따로 나눠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였죠. 범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였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A1을 구하고 싶다. 이거는 S1이랑 똑같아요. A2를 구하고 싶다. S 몇에서 2에서 S 몇을 빼면 A3을 구하고 싶다. 누구에서 누구 빼면 3-S 이런 식이니까 땡땡땡 하면 AN은 SN에서 SN을 뺀다 라는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항까지는 정의가 돼. 근데 이거는 1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S 0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하나만 더하면 첫째 항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까지 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따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S0이 0이었다면 0을 빼나 마나 똑같으니까 하나의 규칙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따라하세요. S0이 0이면 합쳐 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수1에서는 저게 n에 대한 식이 다항식으로만 나오니까 따라하세요. 상수항이 0이면 이렇게도 풀지만 이게 미적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수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S0이 상수항이랑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SN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상수항은 마이너스 5잖아. 근데 S0은 마이너스 5가 아니야. 0 대입해보면 여기 1 빼기 5니까 상수항은 S0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판단해야 돼.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상수항은 0이 아니지만 따라하세요. S0은 0. 이런 합쳐 쓸 수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알아두면 조금 편하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S0이 0이 아니라면 얘는 같은 규칙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하세요. 둘째 항부터 규칙 적용. 둘째 항부터 등차, 둘째 항부터 등비. 어쨌든 둘째 항부터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고 첫 항 규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S0이 몇이냐에 따라서 규칙을 어디서부터 적용하냐가 달라지게 돼요. 자, 예를 들면요, 나열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A1은 S1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A2는요 S2-S1이니까 얘는 S2 하면은 6에서 2를 빼니까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 4, 그 다음 6 나오면 좋겠거든? 근데 진짜 핸드폰 6이 나와요. A3은 S3-S2니까 S3 3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6 진짜 6이 나와.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첫 항부터 규칙 적용. 이 되는 이유는 S0이 0, 0 대입하면 S0이 0이기 때문에 첫 항부터 규칙이 적용됐던 거고요. 얘는 지금 첫 항이 S0 하면은 0, 0, 1이 되죠. 첫 항부터 구해보면요. A1은 1이면 3 A2는 하면은 4입니다. 7 A3은 하면 13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가 되지만 어라? 안 뺐네. 예.
해주고 왜 이렇게 크게 나오나 했네. 빼기 S1이니까 3 빼기 7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는 4가 되고요. 그럼 플러스 1이지만 얘는 플러스 2가 되고요. A4는 하면은 16, 4, 20, 21 빼기 13은 8에서 플러스 2가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차이가 같은 수열이고 첫 항은 규칙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얘를요, 나중에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만 오늘 여기서는 지금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S0이 0이냐에 따라서 첫 항부터 규칙 적용이냐 둘째 항부터 규칙 적용이냐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AN을 쉽게 구하는 방법 하면은 이거 계산 안 하고 하는 방법 2차 함수일 때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건데 참고로 이제 봐봐 지금 상수항만 빼고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첫 항만 다르다. 참고로 첫 항만 달라요. 둘째 항부터 어차피 상수항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똑같아요. 첫 항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너네 좀 기억해놓으면 나중에 뒷내용하기가 조금 편해지고요. 자, 이거 너네가 한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냥 이거는 눈으로 봤으면 돼. 아, S형이 0이면 첫 항부터 규칙 적용 되는구나. 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심한 내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루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2분의 n 첫항 플러스 끝항 이걸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따라하자. n에 대한 등차 함수 이거 간단하게 한번 얘는 처음이니까 보여줄게요. sn은 등차 합이라면 2분의 n 2a 플러스 n-1 이렇게 되잖아요.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 2분의 n 따로 쓰고요. 여기 n에 대한 1차씩 전개를 해볼게. 그럼 dn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d 이게 상수항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d로 묶어낼게요. 그럼 2분의 dn 이렇게 쓰고 d로 묶어냈으니까 n이 되고요. 플러스 d분의 n이니까 2분의 2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친구는 알 필요 없어요. 알파 이렇게 그냥.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n 플러스 알파보다는 n마 알파 꼴이면 우리가 n축 했을 때 알파를 x절편으로 n절편으로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때는 n마 알파로 외울 거야. 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2차항 계수가 2분의 d. 그래서 우리가 얘 2차항 계수를 알고 있다면 원래 등차 수열의 공차를 알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2분의 d. 네, 이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얘 특 n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으로서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상수항이 0. 전개하면 n을 곱하니까 상수항이 없어. 계산으로서의 의미는 따라서 상수항이 0. 첫 항부터 규칙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기하학적 의미는 따라하세요. 원점을 지난다.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2분의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야. x를 인수로 갖고 있다. 원점 지난다라고 해석하듯이 x의 역할을 n이 하고 있으니까 n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원점 지난다. 그래서 등차합 그래프의 특징 2차 함수를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그려줘야 돼. 그것도 우리가 특별한 성질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SN은 하면 내가 계산을 하겠다. 평균 곱하기 함수를 난 쓰고요. 그래프를 그리겠다. 따라하세요. 2분의 d n n-알파. 알파는 대입해서 적당히 아까처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걸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가를 할 수 있어야 그래프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한번 보자면, 얘 그래프 모양은요, 알파는 이거 절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가 2차항 계수니까 위볼 아볼을 결정하는 친구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만약에 케이스가 4개가 돼요. 부호에 따라서 양수, 음수, 음수. 4개 케이스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돼. 자, d가 양수고 알파가 양수다. 그럼 이 x절편 알파가 양수가 되고요. n절편이라고 했지, n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2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n축 그려놓고요. 원점 지나도록 아볼 그리고 x절편 알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축은 0과 알파의 중간 지점이 2분의 알파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그래프에서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내가 y는 sn을 그린 거야. 그러면 x좌표가 여기 n이죠. n좌표가 1일 때는 따라하세요. 1,s1, 2,s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차를 구해보잖아. y좌표 차를 구하면 s2-s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a로 나타내면 a 몇이랑 똑같은 의미가 될까요? a. 그럼 따라서 a2만큼 변했다. y좌표가 a2만큼 변한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아래로 내려갔지. 그럼 따라하세요. a2만큼 내려갔다. a가 음수였다는 얘기도 돼요. 양수였으면 이만큼 변했다가 올라갔어야지. 내려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얘도 아까 등차랑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1, 1, 1, x 증가량 계속 1인 정도를 지키기 때문에 x 증가량 1, y 증가량 1, y 증가량 지금 플러스 a 2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a 2가 음수라서 내려가게 된 거잖아. 여기가 x 증가량 1, y 증가량 a 2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x 증가량 1, y 증가량 a 2니까 이 기울기가 a2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y좌표 차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울기를 해석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30개가 아니고 두 개밖에 해석이 돼요. 따라서 y좌표 차, 평균 변화율, 네, 이 기울기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될 거야. 둘 다 할 수 있어야 뒤에 내용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지금 설명 자세히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두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요 y좌표 차가 x 증가량 1, y 증가량이 여기가 α-1이래요. 그럼 여기가 α-1,s α-1이고 얘를 표시한다면 α-2,s 알파 그 점의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y좌표 차 따라서요. 변화량. 변화량은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거 빼면은 뭐가 나올까요? a α-1이 더해져서 s α-1이 된 걸 거 아니야. 그쵸? 따라하세요. 변화량. y 증가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따라하세요. 기울기. 여기 두 점 지난 이 직선의 기울기도 이제 a α-1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야. 따라하세요. y좌표 차. 또는 따라하세요. y 증가량. 또는 따라서 y 변화량. 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기울기. 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뒤에 까다로운 내용할 때 조금 우리가 편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D는 그대로 양수인데 이건 알파가 음수일 때 케이스야. 알파가 음수면 이제 n 절편이 왼쪽에, y축 왼쪽에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요, S에는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 왼쪽은 사실 보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 이 증가하는 이 부분만 보게 되는 거야. 이쪽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1,s1, 2,s 또 똑같겠죠? 따라하세요. y 증가량. y 증가량 A 빼면 이게 A 이만큼 증가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x 증가량은 1, y 증가량은 A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 좌표의 차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점이 지난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A다. 이거를 알면 너네 판단하기 좀 편해져. 이렇게 y 좌표 차 A다. y 증가량 이건 기울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두 점 보고 이런 내용들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참고로 봐봐. 두 그래프를 보면요. 얘는요. 0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자연수일 때만 보는 거니까 0 오른쪽만 볼 건데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따라하세요. 최소값 존재. 최소값이 있다? 일단 이 개혁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최대값이 있다? 그럼 얘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게 지금 내려가서 쭉 무한히 올라가니까 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야. 그럼 우리가요. 최대값이 있다, 최소값이 있다만으로도 이 D와 알파의 부호를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최소값이 있다? 아, 뭘 해가지고 감소하다 증가해서 극소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참고로 여기 꼭지점이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가 5.5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정의가 안 되니까 4, 5, 2, 2 최소값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증가만 하면 이거 애초에 최소값이 S는 최소값이 S1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얘는 최대값이 없어요. 얘도 최대값이 없어요. 얘 최소값은 줄 최소값 있다면 저 유형인데 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 S1 최소값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음수일 때를 보면
3번 케이스는 D는 음수, 이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위볼이 될 거고요. 알파 양수하면 절편이 0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위볼이 이기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 지남, 절편 알파, 위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요. 얘도 따라하세요. y 증가량 또는 따라서 기울기로도 우리가 an 값을 쓸 수가 있다 정도로 알아놓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D가 음수고 알파가 음수면 절편이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오른쪽에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최소값이 없어요. 마이너스 만으로 발사하니까 수열의 극한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긴 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문제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주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때 좀 편한 케이스가 2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최대값을 알려줬을 때 네, 이때 상황인데요. 최대값을 알려줬는데요. 예를 들면 S는요 n이 K일 때 K가 뭐 2 이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이 최대가 되는 경우 제외할게. K일 때가 최대값 M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이 차함수 그냥 우리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최대랑 약간 달라져.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면요. 케이스를 3개 정도로 나눌 거야. 어떻게 3개로 나눌 거냐면요. SK랑 SK-1 얘네들 높이가 똑같은 같은 값인데 최대값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요. SK랑 K 플러스 1이 같은 최대값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SK일 때가 유일하게 K-1일 때랑 K1일 때보다 SK가 제일 높이 있는 이런 최대입니다. 크게 3개 케이스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3개 케이스를 각각 하나씩 한번 볼게. 첫 번째 케이스 SK-1과 SK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은요 우리가 이런 유형을 다룰 때 2가지로 다루거든. 내신 유형에서는 주로 이제 얘를 써요. 이거 AN을 이용하는 경우가 내신에서는 좀 많은데 우리가 수능 개념을 심화 개념을 배우고 있으니까 SN에서도 그걸 똑같이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2가지로 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따라하세요. SK-1은 SK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SK-1이랑 SK가 똑같다는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얘 넘겨보잖아. SK-SK-1은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AK. 그래서 얘는 AK가 몇이다랑 똑같은 말이야? 0이다랑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럼 AK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절편을 알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위볼을 해야 되니까요. 위볼을 하려면 따라서 D가 음수니까 여기 기울기가 D인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1차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친구 높이 차이, 이 친구 높이 차이가 AK-1, AK 플러스 1, 이 높이가 그 절대값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대칭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면 우리가 SK는 SK-1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축이 K-2분의 1. 높이 똑같으니까 여기 축을 알게 돼. 그치? 그럼 뭐가 좋은데요? 0 K-2분의 1 2배 하면 0이 나와요. 이 절편이 나오니까 식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봐봐. 2분의 알파가 K-2분의 1이죠? 그러면 알파를 알게 되는 거야. 알파를 K로 나타낼 수 있어. 문제에서 만약에 S8이 최대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8 빼기 2분의 1 하면 7.5죠? 여기가 나오는 거야. 15.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분의 D N하고 N-15 이렇게 절편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축의 위치가 결정되니까 식 미지수를 하나 바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A8이 0이다 해가지고 계산 연립방 정식을 원래 풀어줘야 돼요. 연립방 정식 하나 안 풀겠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보면 AK가 0이니까 기울기 0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K와 SK와 SK 플러스 1이 같은 값이었던 SK가 최대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케이스로 말을 하자면 AK가 양수 증가하고요. 그 다음 기울기 0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똑같다의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르게 말하면 AK 플러스 1이 0이다 해서 절편
1차 함수의 절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a는 b하고 여기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2였으면 n-2 인수로 가지겠죠? 이제 k 플러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미정계수가 바로 처리가 알파가 처리가 되는 거죠. k를 문제에서 알려줬다. 요거 하나만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비합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인수정리 이용해서 묶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에 대한 정보를 준 거랑 똑같아요. k 플러스 1이니까 중간에 k 플러스 0.5겠죠? 2k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SN식을 작성할 때 n-2k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로 해석을 하면 b 빼고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단 이해가 되나요? 지금 공동 최대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했어요. 이전 항과 함께 최대가 되는 경우, 다음 항과 함께 최대가 되는 경우. 이거 문제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는 거는 3번 케이스 따라하세요. 유일한 최대. 유일한 최대가 되려면 그래프 개형을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양옆 S 값보다 SK가 제일 커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 그 다음 기울기 음수 이렇게 나와야 돼. 이 기울기가 AN 값이라고 했었죠. AK 양수, AK 풀 음수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K가 양수 점점 커지다가 SK까지 더 AK 더해지면서 양수가 더해졌으면 커졌어. 근데 AK 플러스 음수가 더해지면서 SK 플러스는 내려가게 된 상황이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AN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SN 그래프로 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편한 걸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케이스를 이 안에서 3-1, 2, 3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케이스가 나눠지냐면요, 얘는 절대값. 지금 0 기준으로 왼쪽에 aka 플러스 1인데 이 절대값이 왼쪽이 양수인 게 크냐, 음수인 게 크냐. 여기 같다. 여기는 양수인 게 크다. 저 음수인 게 크다. 이렇게 절대값의 대소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AN 그래프를 그리면 Y는 AN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Y는 SN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자, 여기 증가량 또는 이제 기울기가 AK가 되겠죠? SK가 되기 위한 증가량 또는 이전 점과 K일 때의 점의 기울기 AK가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AK 플러스 더 클 때라고 했으니 감소하는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따라서 증가량, 감소량, X 증가량, N 증가량이 1이니까 증가량, 감소량의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그려주고요. 그럼 이거 어쩌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축의 위치를 결정해 줄 수가 있거든. 지금 보면은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감소했는데 지금 X 증가량 1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축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려면 SK-1, SK 플러스 1 중에 K-1가 더 위쪽에 있다의 상황이 되고요. 그럼 축의 위치를 얘기를 해주자면 0, 알파, 축은 2분의 알파죠. 2분의 알파의 위치는 여기가 K-1이죠. K-2분의 1과 K 사이에 있다. K-2분의 1 중간 지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조건 저렇게 돼야만 할까요? K-2분의 1인가? K-1이 아니라 잠깐만요. K-2분의 1이 딱 될 때는 높이가 똑같을 때가 되네요. 축이 K-2분의 1이면 얘네들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빼고 봐야 돼. 그래서 얘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면 얘가 축에 더 가깝다가 되니까 중간 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아마 지금 저기서 얘들아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K-1이 아니라 왜 K-2는 1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 예를 들면요, 대소관계에서 좀 헷갈릴 때는 같을 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직선이 깨졌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보를 했을 때요, 여기 축이 2분의 알파, 이게 K-2분의 1이라면 왼쪽으로 2분의 1 가면 K-1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2분의 1 가면 K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SK-1과 SK의 높이가 같다가 돼버리니까 전제 조건에서 좀 깨져버렸어. 따라서 유일한 최대
1대를 보고 있는 건 이렇게 되면 안 돼. 얘가 더 아래에 있고 얘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중간 지점과 축의 위치가 중간 지점이 좀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k-2분의 1보다 크고 k보다 작다로 축의 위치를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절대값이 똑같다면 이제 이 기울기 또는 증가량, 이 증가량 또는 기울기가 AK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 또는 감소량이 AK 플러스 1이 되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증가량, 감소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높이가 똑같아요. 그 말은 여기가 딱 축이었다는 거예요. K가 축이다. 여기. 축의 위치 2분의 알파가 K였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이해를 해봐. 이거 너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된다. 문제 해석할 때 차근차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양수인 부분의 절대값이 더 컸다면 증가량이 감소량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더 아래, 얘가 좀 더 얘보다는 위에 있어요. K 플러스 1일 때가. 자, 그럼 이제 축의 위치는 얘네들 사이에 있을 거고 그때 여기가 만약에 얘네들 중간인 K 플러스 2분의 1이었으면 높이가 똑같아서 유일한 최대가 아니게 될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축의 위치 2분의 알파가 K보다는 크고 K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을 시켜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따라하세요. 최대값을 알 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이전 값과 같은 최대, 다음 값과 같은 최대, 유일한 최대. 유일한 최대는 또 케이스가 세 개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최대를 알려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AN이 양수다 음수다 A 몇이 양수고 A 몇부터 음수다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기본 내신에서 주로 했던 거고 추가로 2차 함수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갈 수가 있다로 그냥 지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분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거의 끝났는데요. 상수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따라하세요. 수열의 합이 2차 함수. 그럼 이거 무조건 등차합인 거야. 무조건 등차합이에요. 근데 2차 함수의 상수항이 0이면 따라서 S0이 0. 그럼 따라하세요. A에는 첫 항부터 등차. 그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따라하세요. S0은 0이 아니다. 그럼 둘째 항부터 등차였구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얘 그래프의 의미도 알 수 있어야 되고 AN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아 뭐야 왜 SN이었어? 이거 AN이죠? 못하면 되게 많았구나. 이게 AN이어야 돼요. SN이면 말이 안 되죠? 무슨 일이나. 자, 얘 같은 경우 식을 우리가 첫 항부터 등차니까 한 번에 식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 2차 함수 모양이요. SN은 2분의 t, n, n 알파 꼴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따라하세요.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럼 따라서 2분의 d가 마이너스 1. d가 바로 나와야 돼. d가 몇이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가 AN의 일반항을 작성해라. 그러면 BN으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몇 N으로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2N. 상수항 결정은 S1 쓰면 돼요. S1이 A1이랑 똑같으니까. S1번 몇이에요? S1이 5점, A1도 몇이 나와줘야 돼? 5.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상수항 몇으로 결정? 7로 결정. 이렇게 해서 그냥 SN 알고 바로 그냥 일반항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SN은 2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있다가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2분의 D가 2. 그럼 D가 몇인 거예요? 4. 그럼 A는 몇 N? 4N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S1이 A1이랑 똑같다 그랬죠? S1이 몇이야? 5. A1도 몇이니까? 5. 그러면 상수항 몇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SM 빼기 SM만 굳이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요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잖아요. 이건 S1 그냥 쓰면 되겠죠? 근데 얘는요 아까 내가 앞에 설명했었는데 상수항이 0인 친구랑 아닌 친구랑은요 따라하세요. 첫째 항만 다르다. 그럼 어차피 여기 뒷내용 여기 있죠?
여기는 둘째 항 이상일 때 규칙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 그럼 방금 구한 거는 그대로 구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따라서 2분의 d가 마이너스 1. d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n 하고 시작을 하고요. 이 없을 때의 식을 구한 게 얘랑 똑같다 그랬지. 여기서 S1 가지고 S1 구해야 돼. 가리면 S1 몇이래요? 5가 되니까 상수항 몇으로 결정? 7을 하고 여기는 S1 따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복잡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S 여기 플러스 5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AN은 하면 일단 S0 하면은 0, 0은 5니까 따로따로 써야 돼요. 범위 나누어서. N이 1일 때와 N이 이상일 때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하세요. A는 S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 이상일 때는 따라 상수항을 가리고 판단. 가리고 판단하면 돼요. 2분의 d가 몇이래요? 2대 몇 n? 4n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자, 가리고 1 대입하면은 상수항 몇이에요? 상수항이네. 1 대입하면 A1 몇이래요? 5. 그럼 여기도 1 대입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 몇으로 결정? 1 플러스 1 이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만 굳이 연립 방정식 풀 필요 없이 원리를 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참고로요, 이 그래프를 쓰게 된다면 얘는 따라하세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그대로 1만큼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뭐냐면은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요. A1의 의미는 여기 0,S0 정의하진 않지만 굳이 쓴다면 0,S0이에요. 여기가 이제 1,S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높이 차이 이게 플러스 A1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올라갈 때가 플러스 A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평행 이동하잖아. 이만큼 추가가 된 거야. 맞아요? 근데 요만큼은 평행 이동했으니까 1일 때랑 2일 때랑 차이가 변하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첫 통만 다르다.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 첫 통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아. 그래서 평행 이동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플러스 A 플러스 그래서 좌표 몇 개 주면 우리가 바로 A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얘도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네 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킬러 유형에 나오는 건데요. 앞에 내용들을 이해하면 얘를 쓸 수가 있고,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한참 얘가 킬러로, 공통 과목 킬러로 자주 나왔었어. 그래서 얘 정도는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 넣었고요.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A1부터 AN까지야. 쭉 시그마 AN이라고, 또 시그마 AK라고 한다면 걔는 또 못하네. AK라고 쓰면 그럼 그냥 SN이라고 쓰지만 따라하세요. 절대값 합. 절대값 씌우고 더한 거는 SN이라는 기호를 쓰면 안 돼. 이건 우리가 A부터 N까지 SN으로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토탈 해가지고 TN 이렇게 쓰면, 보통은 문제에서 절대값 합을 말해주고 싶을 때 TN을 쓰는 편이고요. TN 안 하고 저걸 SN이라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딱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아니고 보통 그렇게 쓴다 이거니까. 이거 바꿔볼게. AK. 네,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못하들 좀 많았네요. 새벽에 하느라 좀 못하겠습니다. 좀 먼저 바꿔주시고요. 자, 얘는 우리가 뭘 알면 엄청 유용한, 계산 그냥 없이 그래프로 쓱싹 다 끝낼 수 있어요. 원래 계산하려면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계산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두 가지 상황을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언제까지 절대값 씌우면은 양수인 애들은 안 변하겠죠? 음수인 애들만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야. 0인은 당연히 0이니까 무시해도 괜찮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우리 증가량 이게 A1, A2, A3만큼 증가하는 거라 이제 기울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증가량, 여기서 증가량으로 해석을 할게. 증가량이 해석이 되는 건데, 만약에 AM까지는 0 이상이었는데 그 다음 M 플러스 1번째부터 음수가 됐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음수를 더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어야 돼. AM 플러스 1이 처음 음수였어? 얘를 A9가 처음 음수라 해봐.
S9가 되려면 A9를 더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절대값 하면 이 내려갈 만큼을 뭐 하게 되는 거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음수가 되는 그 지점 있죠. 거기서부터 그래프를 위로 대칭시킨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꺾여. 그래서 0 이상이다 그럼 0일 때 기준으로 꺾어도 괜찮고 음수일 때를 꺾어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어차피 자연수일 때만 우리가 정역이 자연수라서 점이 찍히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요. tn 토탈이죠 토탈. 얘를 구해라. 예를 들면 m번째일 때부터 이제 0 이상이 되는데 m까지 m 플러스 1번째부터 음수가 나오는데 n번째까지 m보다 큰 어떤 n까지의 합을 절대값 합을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럼 그래프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s n이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n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sn이 되고요. 여기가 빼야 되는데 오히려 음수를 다 양수로 만들어서 더했기 때문에 여기 t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n, tn, n, sn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얘네들의 평균이 이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넘겨보면 tn, sn의 평균이 얘가 하니까 2SM이다. 이렇게 평균이다, 대칭이다를 그냥 쓴 거야. 너네가 이게 헷갈리면 그냥 얘네들의 평균이 여기 0 이상, 마지막 0 이상인 그 SN, S값 거기 두 배 한, 얘가 얘네들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예시를 들어줄게요.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4 이렇게 되고 TN을 SN 중요해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일반적인 수역을 해보죠. TN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AK 절대값 합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따라하세요. 언제까지 0 이상 또는 따라서 언제부터 음수 이것도 구해줘야 돼. 자, 얘 지금 내가 일부러 숫자 예쁘게 놨어요. n이 몇일 때 딱 0 되니? 7일 때 0 되죠? 그러면 a7이 0이니까 2차 함수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2차 함계수는 2분의 d. d가 몇이래 지금? 마이너스 2. 2차 함계수는 몇이었겠네? 마1이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위복을 해야 되고요. SN은 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n 인수를 가지고 n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S1은 A1 A1 그러면 1 대입하면 몇 나와요? 12. 여기도 1 대입하면 그럼 몇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니까 1 대입하면 1이죠. 마이너스 여기 마 12가 나와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몇 해주면 될까요? 13 하면은 13해야 1 빼기 13에서 마 12 1 마일 12가 나오겠죠. S1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SN을. 자 그러면 위볼이고요. 절편 13, 0, 13, 위볼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요. A7이 0이라고 그랬지? 13 여기가 지금 7, 6.5니까요. 네, 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2점과 2점 따라하세요. 6,SU 7,S7 얘네들의 y 변화량이 H 또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H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H이 몇이라 그랬기 때문에 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접어 올리면 돼요. 꺾어서 접어 올리면 돼. 그래프가 이제 TN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흰색은 Y는 SN 그래프. 자 여기 접어 올리면 TN은 여기 접어도 되고요. 여기 접어볼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는 Y는 TN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T10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거 절대값 해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계산이 힘들 때 얘를 유용하게 쓰는 거야. 일단은요
일단은요 여기 이 간격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러면 바로 그냥 끝나버리긴 하는데 13이면 바로 끝나긴 하네. 일단 그냥 써볼게. 10이니까 대충 이쯤을 10으로 적어볼까요? 10 여기가 10, 이거 y좌표를 쓸게요. S10 여기가 뭐가 되고요? T 10이 되고 여기 y좌표 이 기울기니까 조심. 여기 y좌표는 7일 때 y좌표 S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얘랑 같다 하면 얘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 식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 더한 게 얘 2배다니까 얘 2배에서 얘 빼면 되는 거긴 하거든. S7이라면 여기 7에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T10은 S7 2배 마이너스 S10 이렇게 하면 넘기고 2로 나누면 평균이 이거다. 라는 똑같은 말이 되겠지? 자 계산하면은 S7 하면은 7대2에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맞지 않을까요? 이러려고 쓰는 거 아닌데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 특별한 상황은 여기서 되게 특별한 이걸 이용해서 특별한 상황을 쓰게 될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t 값을 구할 수가 있다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문제 설명 드릴 때도 좀 이해가 될 거고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와요.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계속 0 이하다가 따라하세요. 처음으로 양수.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는 거는 계속 음수였다는 얘기는 AN, A1, A2, A3 더하면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SN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내가 점선으로 그린 게 SN 그래프, 마이너스 SN.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아래로 계속 내려갔죠? 내려간 이유는 따라서 음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내려가야 돼, 원래. 근데 t에는 따라하세요. 절대값 씌우고 넣었다. 그 음수를 더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 음수만큼 양수로 만들어서 더하니까 그만큼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tn 그래프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칭 시켜가지고 그만큼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음수의 부분을 뒤집는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집히게 돼요. SN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뒤집어버리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m일 때까지 음수였고 m+1부터 양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 이제 이만큼 더하면 여기가 x증이랑 1 여기가 a m+1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m+1이 양수라서 증가하게 돼요. 그럼 양수기 때문에 그냥 더하나 절대값 씌우고 더하나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냥 원래 그래프 그대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평행이동하게 돼요. 지금 여기 m1 때 0 이하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가게 되니까 여기 꺾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SM 값이니까요. 근데 음수죠. 요만큼의 높이 차이는 2배니까 마이너스 2SM이 되고요. 뭘 쓸 거냐면 이 이후로는 계속 SN과 요만큼 평행이동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평행이동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숫자를 대충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8이었다 칠게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여기 T 20이었다라고 하잖아요. T 20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22쯤에 20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T 20은 S는 우리가 10을 알고 있는 절대값 없으니까 그냥 바로 아까 2분의 D 해가지고 10 작성하면 되거든. 구하기가 쉬워요. S는 T값이 절대값이 포함돼서 까다로워지는 거야. S 20에다가 대칭 요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2SM이었죠. 2배 해가지고 이만큼 위로 올린 거다가 되니까 음수를 빼야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S 2S 8 이렇게 하면 우리가 S를 이용해서 T 절대값 시온합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양수인 거 따로 음수인 거 따로 해서 더해도 돼요. 근데 2차원수 그래프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왜 이걸 하냐면은 계산하면 다 나와요. 참고로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계산 개같이 할 거를 실제 문제에서 계산 엄청 길어지는 걸 그래프만 그리고 쓱싹하고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계산 양을 줄이려고 배우는 거지 그냥 정석대로 계산하면 다 나오기는 해. 근데 이런 방법도 익숙해지면 너네가 유리하기 때문에 도구를 내가 소개를 해주는 거야. 아니 너무 멀어서 못하겠어요. 계산 다 데려가면 나와요. 근데 그래프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으면 좋겠고 지금 너네가 당장 이거 쓸 수 있으면 뭐 내일 수능 보면 1등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정도 경험으로 가져가고 우리 계속 반복해서 또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 문제 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여기까지가 등차 내용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등비를 하려고 하는데 등비는 이 뒤쪽 너네가 읽어보세요. 등차랑 똑같으니까 이것만 하고 그냥 내가 바로 끝낼게요. 등비는요 심화 내용 필요 없어. 기본 내용을 다 풀면 돼요. 따라하세요. 일반항 우리 이거 등비급수 할 때 많이 했죠? 따라하세요. 등비중항 이거 등비급수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 등비수열의 합 이것도 등비급수 때 했죠? R이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유도과정에서 1만으로 나눠내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가 아닌 공식 1이 아닐 때 공식이야. 그런 다음에 네 세수가 등비 그러면 등비중항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AR 몇 승 계산 하면 다 나와요. 등비는 그렇게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면 좋고요. 네, 뒤에 이제 그나마 조금 편해질 수 있는 케이스는 뒤에 있으니까 너네가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기본 내용으로만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몇 개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